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쌀쌀해졌습니다. 날씨 궁금합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하루 만에 볼에 닿는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가벼운 외투 챙기시거나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도 제법 쌀쌀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물러가자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왔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요.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물러갔지만 아직까지 바람과 너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남권 해안에는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 전 해상에서 최고 8m에 달하는 높은 물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도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 방파제나 모래사장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쾌청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져 쌀쌀하며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서울 16.2도, 대전은 15.6도, 대구는 17.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은 21도, 부산은 23도로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내려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정부 물가 10월 정점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다음 달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10월 물가 정점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 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 분야별 물가 현안을 점검했고요. 이에 대한 대응 방향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 농산물을 언급했고요. 이 정부의 배추 물량을 조기에 출하하고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폭염, 태풍 등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김장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궁금합니다. 네, 이날 추 부총리는요, 이런 김장 채소, 배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향까지도 발표를 했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일단 최근 가격이 매우 비싼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 재배에 정부 물량을 완전히 생육하기 전에 조기 출하하는 방향, 그리고 배추 수입도 당초보다 빨리 수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10월 초순 들어오려던 이 배추 물량 600톤을 이번 달 하순 무렵에 수입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아울러 추 부총리는 11월 초에 이 김장철에 접어든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김장의 주재료의 수급과 가격이 최대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10월 중에 이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배춧값뿐이 아니고 앞으로 줄줄이 오를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우유 같은 경우에 1리터 우유 한 팩이 3,000원 넘을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유가 1리터에 한 2,000원대 후반 정도잖아요. 근데 원래 이 우유 가격 자체가 생산 비용과 연동해서 가격이 책정되다 보니까요. 요즘에 사료값 올랐죠. 에너지 가격 올랐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유제품, 이 우유 가격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 사료값 등이 뛰면서 낙농가에서는 원유 가격을 최소 47원에서 최대 58원까지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S우유가 원유값이 21원 올랐을 때 흰우유 1리터 가격을 약 200원 정도 인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원유값 자체가 40원에서 50원가량 오른다라고 하면 1리터 흰우유 값은 500원 이상 상승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2,000원대 후반대인 1리터짜리 흰 우유가 3,0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내년부터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시는 우유의 가격, 흰우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치즈나 버터와 같은 유제품에 쓰이는 가공유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서 우유 가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컨트롤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다만 올해는 이러한 차등 가격제 적용되지 않아서요. 올해 인상폭은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우유값이 인상되면 우유를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될 텐데 저는 커피를 라떼를 좋아하거든요. 네. 다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우유 들어가는 게 한두 개인가요? 라떼 있죠, 스무디 있죠, 빵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판매하는 카페에서도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모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한 카페 업주 인터뷰에 따르면 우유 가격이 300원 오르면 이 카페 입장에서는 우유값이 20% 인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음료 가격 인상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했는데요. 게다가 제빵업계뿐만 아니라 이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역시 하반기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유에서 시작된 이 밀크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음식업계, 요식업계에 영향을 미칠 그런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 가격 인상폭에 대해서 아직은 확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부는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 유업체에게 가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다른 식품의 원료가 되는 흰 우유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되 치즈나 버터 같은 그리고 물가에 덜 영향을 미치는 가공유의 인상폭을 좀 조절해달라라는 의사는 전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이다. 이런 소식 첫 번째 이슈로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삼겹살 110만 원치 역대급 노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노쇼 고객인데요. 네. 노쇼라는 게 이제 예약을 해놓고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어떠한 취소 없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지 않는 고객을 노쇼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0명 규모의 인원이 방문하겠다라고 하면서 110만 원치 삼겹살을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노쇼 사연이 알려져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50인분이나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았다. 네. 그날 피해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 업체의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노쇼의 일요일 장사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이 A씨는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식당에 예약 전화를 딱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이 남성, 나 산악회인데 지금 50명이 산에서 내려가니까 예약해달라라면서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빠르게 이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A씨의 부모님은 추가 주문분까지 넉넉하게 110만 원치 생삼겹살을 준비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밑반찬이고 뭐고 다 50명분을 딱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연락이 닿았는데 전화를 받은 건 그 남성 B씨가 아니라 B씨의 어머니로 추측되는 여성이 받아서 우리 아들 밖에 나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씨의 부모님이 황당하기도 하고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하다 해서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그 남성 전화가 와서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정말 저는 이 부분이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이 A씨 부모님이요. 그러려면 예약금을 입금을 해라 20만 원을. 그랬더니 그 남성이 계좌번호 알려주면 입금하겠다고까지 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연락이 두절되고요. 더 이상 잠적을 감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 해당 부모님이요. 재산적 손실은 뿐만 아니라 이런 노쇼 고객으로 인해서 맥이 풀려서 장사를 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힘든 신경까지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끝까지 거짓말을 한 게 더 그러니까요. 괘씸한데 이게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만약에 장난 전화로 왜 예전에 짜장면 주문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거짓말로 주문했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거짓말로 주문한 사람들을 잡아보면요. 검거해보면 많이 하는 변수가 뭐냐면 나 가려고 했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내가 못 간 거지 처음부터 안 가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라면서 그 고의성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의 업무방해 혐의까지는 묻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요. 이 노쇼가 반복됐고 개인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개인 사정에 대해서 전혀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형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업주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내가 입은 영업적 손실을 영업주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음료나 아니면 음식물에 대한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혹은 뭐 상을 차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사진으로 체증을 해서 가지고 계시면 소송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사례의 경우는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끝까지 간다고 거짓말했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아이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죠. 자영업자들 힘든데 정말 이런 한 건으로 휘청거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봉투값 20원 때문에 흉기 위험남 집행유예입니다. 편의점에서 이 점원이 봉투값 2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죽이고 싶다면서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형사 6단독은 이 특수협박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세 A씨에 대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네, 점원이 비닐봉투값 20원을 요구하자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잘 들은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처음부터 그럼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사연을 들여다보면요. 네. 이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막걸리 한 병과 담배 한 값을 구매하다가 20대 여성 점원 2명이 비닐봉투값으로 20원 주세요라고 요구하자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A씨는 편의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담배 한 값을 구매하면서 150만 원짜리 수표로 계산할 테니까 거스름돈을 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잔돈이 없다, 못한다 이렇게 거절을 했고 그러자 A씨 흉기를 꺼내서 내가 이 흉기도 가져왔어.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어 라면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서 이 범죄의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도 편의점 직원 폭행 사건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점점 느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계로도 분명히 보이는데요. 이 경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도에 1만 3,500여 건, 2019년에는 1만 4,300건, 2020년에는 1만 4,6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라는 점원의 요구에 화가 나서 점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화가 나서 보복할 목적으로 또다시 찾아가서 점원에게 보복 범죄를 한 그런 사건까지도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편의점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편의점 네트워크 측에서 말을 하는 건요. 편의점이 워낙에나 24시간 운영되는 특수성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 범죄에 타겟이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편의점을 보시면 투명한 유리로 밖에서도 쉽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최근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 강제화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거 시트지 다시 떼야 되겠네. 밖에서 보이면 아무래도 그죠? 네. 누가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이건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근데 치료를 받고 나서도 원래 기능을 100%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병이 또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치료 또한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만 하면 치료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신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닥터 하우스로 갑니다. 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엄재도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차고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기분 좋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오늘은 수신증인데요. 수신증 어떤 병인가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네. 요관을 따라서 이제 방광으로 모여서 3시간에서 4시간마다 자연 배출이 이루어지는데 회색이나 협착에 의해서 신장에 물, 소변이 고이게 되면 그런 수신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팽창된다. 그러면 이제 압력도 올라가는 거고 막 그런 걸 텐데 이게 그럼 어느 부위가 주로 막히는 거예요? 소변이 내려오는 길은 4가지에서 좁아진 부위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우와 요관 이음 부위, 신우 요관 경계 부위라고도 하고요. 네. 두 번째가 요관과 방광이 이어진 부위, 방광 요관 이음 부위.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방광에서 소변을 배출하기 직전 부위인 방광 경부. 그다음에 요도 끝, 외요도 끝. 그 부분에서 결석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협착 폐색이 이루어질 경우에 요관에도 소변이 고이게 되지만 네. 결국에는 위쪽으로 압력이 더 올라가면서 신장에도 물이 고이게 돼요, 소변이. 네. 이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무서운 병인 것 같은데 이 수신증의 원인이 뭔가요? 수신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일단 요 흐름에 이제 막힘 현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종양이라든지 결석이라든지 또는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염증에 의한 폐색이나 협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중년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립腺 비대증이나 전립腺 암에 의해서 배출의 흐름에 저하가 생기면서 양측으로 요관 폐색에 의한 수신증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수신증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이렇게 발병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무서운 수신증 이게 증상이 어떤지 알아야지 이거 수신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증상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흔한 증상은 아무래도 이제 생긴 부위 우측이든 왼쪽이든 옆구리 통증이 생기거나 발열이라든지 오한, 혈뇨가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의학 방송을 보다 보면은 얘기만 듣다 보면 나 저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신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급성으로 응급처치가 좀 필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요독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생체징후 바이탈이라고 하는 생체징후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그만 볼펜심만한 도관을 하나 뚫어가지고 얼른 소변을 빼줌으로써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처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원인에 대한 치료는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급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수신증 우리가 증상과 원인 뭐 이렇게 치료까지도 좀 알아봤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갑자기 팽창하는 이 팽창하는 속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신경에 압력을 받으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얼마큼 빨리 진행되고 있느냐가 통증과 관련이 있고요. 혹시 그러면 이게 통증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증상이 심한데 통증이 없어. 만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벌써 한쪽 신장이 신무전이 다 진행된 상태라서 신장 기능이 퇴화된, 없어진 상태인데 본인은 몰랐다. 증상이 아무 증상도 없었다. 이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뒤늦게 발견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안심할 이야기는 아니군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만성 신부전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수신증 같은 경우에 가장 무서운 거는 결국 감염이라 할 수 있겠고요. 방광염이나 요도염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염증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폐혈증이 생기게 되면 정말로 치료가 신중해진 게 이거는 잘못 치료하거나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은 굉장히 위험하고 만성신부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신장 기능이 보존이 안 돼서 혈액투석을 평생 해야 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알찬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요대로 끝나면은 저희 닥터하우스가 아니죠. 정말 신장에 좋은 요리까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가시죠. 닥터의 원포인트 레슨, 오늘은 신장에 좋은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 겁니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제 칼륨물 섭취를 좀 제한을 해야 되고요. 네. 저염식, 나트륨을 줄이는 식사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리는 바로 아스파라거스 연어조림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연어조림. 예. 연어는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혈액순환을 굉장히 좋게 하고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노작용을 높게 해서 칼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함께 먹으면 더 좋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더 좋은 거죠. 자, 조리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준비된 걸 보시면 올리브유, 그다음에 생강, 후추, 그다음에 올리고당, 아스파라거스, 그다음에 연어, 그다음에 저염 간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냥 간장 아니고 저염 간장이요? 그렇죠. 나트륨이 함량이 떨어져 있는 간장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유로 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싹 둘러주시고, 자, 둘러주고요. 네. 팬이 좀 달궈졌으면은 연어를 올려서 이제 아우, 맛있는 연어. 불을 이렇게 해서. 기호에 맞게끔. 이거 굽는 사이에 이 소스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된 저염 간장에 이제 물을 적정량 부어서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용량을 최대로 낮추는 거죠. 네. 신장 기능을 보존을 위해서. 자, 올리고당도 이때 같이 넣을 거예요. 같이 섞어서. 자, 와우. 자, 이 색깔 좀 와. 보시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거 뭐. 와. 어차피 조리는 과정 속에 또 익을 테니까 이제 또 간장 한번 넣어볼까요? 네, 시기가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와, 일단 비주얼이 성공적인 아스파라거스랑 아스파라거스 생강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강 간장을 적절한 양으로 해서. 네, 저희가 이게 저염 아스파라거스 연어 조림을 완성했습니다. 비주얼이 너무 좋아요. 냄새도 지금 너무 야. 군침이 돕니다. 한번 이제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형님 먼저. 하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다. 맛있죠? 우와.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와. 맛있습니다. 야,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도 신장 기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와. 자. 네, 오늘 신장에 좋은 요리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이거 오늘 어떠셨습니까? 신장 기능은 한번 이제 망가지면 사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미리미리 조금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장에 좋은 요리도 알아보고 정보도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의 아이콘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가운 분이죠. 임지연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황도 궁금한데요. 아, 저요? 저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다시 연기를 좀 해보려고 연기 레슨도 좀 받고 있고요. 네. 정말요. 네. 아이고, 식당은 식자재 값이 막 올라가지고 괜찮아요? 아, 진짜 저희가 이제 그 호주산 양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거의 한 30% 올랐어요. 근데 양뿐만이 아니고 숯값도 오르고 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네요. 그러게 네. 아까 우리 저 이슈에서 물가 점검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30%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기에는 네. 전혀 오늘 느낀 게 전혀 여전히 너무 아름답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면 복이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다른 분들은 제 얼굴에서 그걸 찾아보실 수가 없대요. 그늘이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저희 부모님이 주신 복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뵙고 딱 네. 역시 그 미스코리아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보니까 84년 미스코리아 태평양으로 연예계 데뷔를 하신 건데 그렇죠. 당시에 이게 좀 실례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허리가 네. 19인치. 근데 말이 돼. 보통 24인치 하면 우리가 그렇죠. 레미얼이 하고 그렇죠. 네. 19인치 허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84년도 미스코리아하고 85년도 미스에서 퍼스트풀 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드레스를 김정아 선생님이라고 디자이너분이 해주셨어요. 기억나요. 예, 네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맨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제 손이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잴 때 그 이제 맨몸으로 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그래서 아마 당신께서 이게 끝날 때가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9인치를 옷을 만들어 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바람 불면 똑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닮았어. 네. 옆에서 뵈니까 글쎄 제가 나이를 잘 모르지만 배가 전혀 없고요. 아까 뒤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대학생인 줄 알았다니까. 아유. 지금도 뭐 21인치 뭐 이 정도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네네. 19인치는 아닌 거죠? 제가 원래 예전에는 19인치였을 때는 사사도 컸어요. 그때 몸무게가 38kg, 42kg 이랬으니까. 세상에. 네네. 근데 제가 한 47kg, 이거를 한 3, 4년 전까지도 유지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중년의 나이고 갱년기 오면서 이게 훅 쪘어요, 살이. 그래서 게 이 정도. 네, 제가 지금 그래서 한 얄밉다. 5반 정도? 아니요, 진짜. 저 고민 많아요. 그래요? 그럼 네. 다이어트 같은 것도 혹시 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어려서 수영선수 생활을 이제 한 10년 이상, 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이제 미스코리아 나올 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통 분들보다는 운동하는 방법을 좀 알아요. 몸에 운동이 좀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제 몸이 좀 이상하다, 조금 살이 좀 붓는 것 같다 하면 제가 운동을 좀 하죠. 스스로가 좀 조절을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적에 저축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약간은 더디게 이렇게 살이 좀 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만 가지고 안 될 텐데 식단 조절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양고기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이게 사실 정말 힘들어요. 이 식욕 억제한다는 네. 그 자체가.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눈물겹습니다. 이 배고파하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아침에 뭐 일어나면 물, 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나나 맛 우유, 네. 조금 있다가 요구르트. 네. 그게 제 아침 식사예요. 다 근데. 물인데? 네, 네. 뭐 씹는 건 없어요? 없어요.
정말 안 씹어요? 아침에는 안 아예? 씹어요. 씹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로 씹는 거 들어가는 뭐예요? 건 언제?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오후 한 3, 4시? 그때까지 굶어요? 네. 세상에. 그렇게 돼요. 불쌍하게 사시는구나. 굉장히, 아니, 사실 저 되게 불쌍해요. 제가 음식점을 운영을 하면서도 왜냐면 다른 분들 식사 시간 때 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때 맞춰서 이 식사를 못 해요. 근데 이 다이어트 식단이 어떤 거 모르겠어요. 괜찮은 거예요? 단식 시간도 조금 기시긴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거의 음료에다가 당분이 조금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려면은 네. 좀 균형 잡힌 단백질 위주랑 이제 탄단지를 조금 균형 잡히게 하셔가지고 유지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식단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 임지연 씨가 오늘 정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걱정이 있어서 행복한 아침을 찾아주셨다고요. 진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저희 집이 이게 가족력이 그러니까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요. 근데 또 저희 언니가 또 지금 당뇨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유방암 수술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면 이게 이 혈관이나 혈액 이쪽에 이게 굉장히 좀 뭔가 발병률이 높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짜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잘 오셨네. 네. 잘 오셨어요.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보여주시죠. 오늘의 주제, 내 몸 망치는 혈관 독소입니다. 네, 혈관은 정말 우리 몸 구석구석 안 닿는 곳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튼튼하지 않으면 만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다면 혈관을 지켜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글쎄요, 좀 과장일지 모르지만 지금 전지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만병의 근원은 혈관에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정이 아니고요. 정말 혈관 건강이 우리 몸 전신 건강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혈관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영양분이라든지 산소 자체를 연결해주고 공급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통로가 막히거나 좁아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러면 뭐 공급이 느려지거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영양분도 문제가 생기시고 또 산소의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혈관의 역할은요,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에 지나치지 않고요. 혈관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계속 24시간 내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심장이 이완을 하는 경우에는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완을 할 때는요, 반대로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장기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겠고요. 혈관이 수축을 하는 순간에는 갑자기 혈관도 같이 수축을 하게 되면 혈압이 너무 높아지겠죠. 그럴 때 이렇게 심장이 수축하는 순간에는 혈관이 이완을 하면서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혈관과 관련된 질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혈관을 막는 병인데요. 만약에 뇌에 문제가 생기다면 뇌 경색이라고 하는 병이고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심근경색 또 말초혈관 질환들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혈관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문제가 생기면 뇌에 문제가 되면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접근 자체와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네. 그런데 혈관이 우리 식습관 때문에 좁아지는 거라고요. 네, 우리가 요즘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배달 음식을 살펴보게 되면 뭐 최근에는 다양해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맵고 또 달고
또 매우면 단맛이 가려지기 때문에 모르고 먹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튀김 음식이라든지 또 고칼로리의 음식들이 많은 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성분들 경우에는요, 완경 이후에 혈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호르몬이 분비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여성 호르몬은요, 우리 몸속의 혈관을 이완시키기도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LDL과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질 수 있고요. 혈관 자체도 이완하지 못하고 강직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혈관에 독소가 쌓이면 각종 질병을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질병이 생기고 막 이런다면서요. 네. 우리 찬바람 불면요, 이제 괴롭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손발 차가워가지고요,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예요. 수족냉증을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손발 굉장히 차갑고 아릴 때까지 있거든요. 이것도 네. 혈관 때문이에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수족냉증이 말초 혈관의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인 씨 말처럼 이제 손발 차가워서 너무 아릴 정도로 아프시고 특히나 뭐 여름인데도 손발이 많이 너무 차다 이럴 경우에는요, 말초혈관 질환일 원인이 있으니까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요, 체중 때문에 비만 역시 이 혈압이라든지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데요. 고당비 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두사비일체도 아니고 고당비일체가 뭐예요? 고당비일체 뭘까? 임지연 씨 혹시 아시겠어요? 아니 글쎄요, 새로운 당 이름인가요? 뭐예요? 고당비. 네. 자, 고혈압, 당뇨, 비만은 하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의 강력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제2형 당뇨병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은요, 혈관 자체의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원인이 되면서 또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혈관이 건강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건강을 위해서 혈관 건강 제대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혈관이 막히게 되면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인생이 막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혈관이 뚫리면 인생도 그만큼 뻥 뚫린다라고 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혈관을 좋게 만들고 심하면 혈관을 완전히 막히게 하는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봐야 될 텐데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체, 그게 뭡니까? 혈관에 쌓여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체, 바로 독소입니다. 특히 이 혈관 독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혈관 속 독소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정체 물질 보시면 와, 엉겨붙은 피떡. 무시무시한데요? 아니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끈적끈적. 네. 이 혈관벽에 기름이 끼게 되고 이것이 두꺼워져서 혈관 안에 주변에서 이 혈액이 뭉쳐지는 것이 바로 피떡이 혈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혈전은 한자로 피혈자의 막의 전자로서 혈관이 막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뭉쳐진 피로 그러니까 혈관을 막는 거죠. 전 그 경동맥 혈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약도 먹고 지금도 있을지 몰라요. 조금 줄어들었다 해서 약을 안 먹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네요, 혈전이. 혈전 자체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경동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게 뇌로 들어간다면 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심장이나 폐 쪽 돌아다니면서 작은 혈관을 막힐 수 있는 것이죠. 네, 막게 되면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게 뇌 그리고 심장이든 다 그냥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요, 순식간에 우리가 생명을 앗아가는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초 혈관을 막게 되면요, 우리 팔다리 혈관이 막히게 되면요, 결국은 괴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팔다리를 이제 잘 절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기도 하거든요. 저거 봐요. 네, 화면 보시면요, 혈전이 말초 혈관을 막아서 생긴 괴사죠. 심할 경우에는요, 저렇게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거 보니까 정말 살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아니 저럴 때까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네, 심장과 뇌혈관은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증상이 사실은 바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복부 대동맥부터
말초 혈관까지는요 길이가 길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더라도 바로 그 증상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상으로 이제 오인해가지고 다른 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증상을 바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나타나진 않을까요 혹시? 네. 비슷한 증상들이 이제 오인하는 증상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다리괴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큰 증상이 없어서 이제 잘 모르고 계시다가 혈전이 막혀서 이제 다리가 붓게 되기도 하고요.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뭐 저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병원을 이제 찾았을 때는 이제 보통 혈관 질환이 상당히 진행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혈전이라는 게 생기지 않도록 혈관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네. 자, 첫 번째 혈관 속 독소의 정체는 엉겨붙은 피떡이었고요. 두 번째 정체 공개하겠습니다. 기름진 피. 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죠. 혈액 속에 이제 권장치보다 많은 콜레스테롤 수치, 우리 고지혈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으면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액 속에 이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염증 세포에 붙게 되고요. 혈관벽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서 동맥이 점점 더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제대로 원활하게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의 독이네요. 독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높아지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혈액 속에 노폐물을 쌓이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고지혈증, 특히 고콜레스테롤 혈증은요.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특히나 3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고당비 일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고지혈증이 있으면 당뇨와 비만도 걸리기 쉬운 거네요. 맞습니다. 고지혈증이 나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대부분이요. 고혈압, 비만, 당뇨병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들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고지혈증이 왔으면 내가 어떤 성인병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희망을 좀 주세요. 그래서 조기에 고지혈증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고지혈증은요. 철저한 예방이라든지 조기 발견, 요즘은 뭐 건강검진 다 하시니까 거기에다가 조기 치료를 하시게 되면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성인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좀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사라든지 또 음주, 흡연, 또 운동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게 되면 잘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약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반드시 고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혈관 속 독소의 정체 무시무시한 거 2개가 이미 나왔거든요. 세 번째 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끈적끈적한 피. 네. 뭐 끈적끈적한 피.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피가 뭔가 잘 안 통해서 그런 이게 또 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너무 슬픈데. 네. 뭔가 수분이 많이 이렇게 배출되면은 끈적끈적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몸에 이제 수분이 배출되는 만큼 피가 끈적끈적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당분 때문입니다. 혈액에 당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을 또 유발을 하게 됩니다. 혈액에 당분이 많다면 합병증으로 당뇨병 이 문득 떠오르거든요. 혹시 말씀하실까요? 네, 당뇨병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당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혈액 속에 당분이 또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로 에너지로 쓰여야 되는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피에 이 당분이 쌓이게 되면서 끈적끈적하게 마치 물엿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끈적한 혈액이 혈관 벽을 상하게 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 끈적끈적한 피는요, 결국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결국은 병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결국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발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신에 혈관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고혈당이 계속 지속되면요,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전신에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전이나 기름진 피, 또 당이 있는 끈적끈적한 피, 이게 혈관을 막게 하는군요. 네, 제가 이제 모형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혈관의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혈관을 이제 반으로 이렇게 뚝 자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낡고 녹슨 수도관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혈관을 한번 볼게요. 여기 혈관이 있는데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 혈관에 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요. 결국 혈관을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피가 결국은 이렇게 아주 통쾌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결국은 한번 장애물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 한번 와류를 형성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와류를 형성하게 되면 이 자체로 또다시 혈전을 한번 만들게 되는 여기서 한번 장애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혈액순환에도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혈관들이 뇌나 심장이나 심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장기의 혈관이라면요. 결국 여기서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장기에 손상을 가게 되는 거죠. 자, 혈관 속 독소의 정체까지 우리가 알아봤고 임지연 씨가 혈관 관련해서 그 건강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뵙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임지연 씨 일상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으론 대한민국 최고! 미스 코리아로 화려한 데뷔를 알린 수많은 스타들 중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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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방송인 임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원조 미녀 스타. 서구적인 미모로 대한민국 남성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미스 코리아 출신 방송인 임지연 씨입니다. 7,000명을 넘어선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의 일상을 살펴봅니다. 안녕. 오셨어요? 응. 별일 없어? 준비 이제 다 시작이죠. 하고. 우리 저 앞에 지저분한 게 새들이 지네 싸운 거 아니니? 깃털 빠지고 막 저 날린 게 아마 그런 걸 거야. 지연 씨 하루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아늑한 공간 안에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제가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 양고기 전문점이에요. 사실은 방송보다 지금은 이게 제 본업이에요. 음식점이.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친구는 제 이제 외조카인데 둘째 외조카. 우리 이제 진우가 셰프예요.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엄청 열정적이시죠.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일할 때도 진짜 엄청 칼같이 철저하신 분이에요. 일하시는데. 방송 스케줄에 더해 2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지연 씨.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손으로 다 해놓은 거라 그래도 애정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가게예요. 이게 조그만해 보여서. 꾸준 주방일부터 매장의 소품 하나하나까지 손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소중한 매장. 그렇기 때문에 애정도 남다른데요. 쓸고 닦고 광을 내며 매장 정리를 마친 지연 씨. 이제야 늦은 식사를 챙기려나 봅니다. 바쁜 스케줄 탓에 빨리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침 겸 점심? 그리고 이게 저녁도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 먹는 거고 시간이 되질 않으면 거의 한 4시, 5시 어떤 땐 저희 동네 여기 포장마차 떡볶이집 있어요. 거기 가서 간단하게 떡볶이나 어묵 먹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 그럼 그게 거의 하루 첫 끼예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끼가 될 수도 있어요. 하루 한 끼, 그것도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하는 날이 많다는 지연 씨. 과연 괜찮은 걸까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다 잘 다듬고 있어? 응? 바쁜 일상 탓에 건강을 지킬 시간도 없다는 지연 씨. 하지만 바빠도 몸을 위해 30분 정도의 산책 시간은 꼭 지킨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워낙 오래 서 있고 종종 걸음을 많이 걷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밖에 나와서 또 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걷고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운동을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해야죠.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그녀만의 이유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래 서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지정맥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지정맥 수술도 받았어요. 그게 너무 흉하게 생겨서. 그리고 이제 또 이 식습관이 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게 혹여라도 이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운동을 좀 하죠. 그러니까 과연 내 피가 깨끗할까? 제대로 돌고 있을까? 혹시 이런 나쁜 지방이나 이런 게 끼지 않을까? 그런 데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되죠. 갑자기 찾아온 하지정맥류라는 질병의 수술까지 겪은 지연 씨. 그 이후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더욱 늘어났다는데요. 운동을 마친 지연 씨,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또 뭔가를 준비합니다. 살이 제발 살이 빠져야 되는데. 홈 트레이닝을 하려나 본데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제가 많이 서 있을 때는 아마 거의 한 12시간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몸을 조금 풀어주지 않으면 되게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이제 뭔가 자꾸만 나이가 먹어가니까 불안한 마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뭘 하기는 해요, 제가. 퇴근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지연 씨. 그 기마자세랄에서 보통 사실은 이제 내 어깨 넓이보다 약간 더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팔자를 벌려서 하는데 이게 무릎이 이렇게 앉을 때도 그렇고 일어설 때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내 어깨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럼 무릎이 다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앉아서 이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일어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발뒤꿈치 쪽에 체중이 가 있어야 돼요. 임지연표 스쿼트. 시청자 여러분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오랫동안 미모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아마 이런 부지런함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로 일어나야 돼. 플랭크는 우리 이제 코어 운동이라 그러죠. 이제 전신 운동을 하는데 이제 이 척추나 이제 엉덩이, 허벅지까지 다 좋아지는 운동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이렇게 내쉬어줘야 되는 운동을 같이 해줘야지 이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임지연표 업그레이드 플랭크. 기본적인 플랭크 자세에 호흡법까지 더해줘야 완벽한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마친 지연 씨 뭔가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 시원한 음료수라도 마시려는 겁니까? 그녀가 매일 챙겨 마신다는 정체불명의 음료수 도대체 뭡니까? 제가 되게 식사도 불규칙하고 그다음에 인스턴트를 또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제 몸을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먹는 게 이제 이게 지금 구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혈관에 굉장한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그나마 저를 좀 보호하고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먹고 있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 꼭 챙긴다는 구기자 한 잔과 함께 지연 씨의 바쁜 일상도 마무리됩니다. 오랜 시간 여전한 미모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미스 코리아 임지연의 얘기는 잠시 후 계속됩니다. 뭐 운동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그러니까요. 건강 음료도 챙겨 드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먹는 게 부실해, 먹는 게.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요. 네, 어쨌든 나름 관리는 잘하고 계셨지만 네. 우리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중요한 게 혈관 독소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관 독소를 해독을 해야 될 텐데 자, 그거는 최고의 건강 비법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준비하고 계시죠, 김정은 선생님? 네, 오늘은요 정말 간단하게 오늘 만들 수 있는데요. 비트를 넣은 비트 팬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 메뉴가 저 정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팬케이크. 사실 비트하면 뭐 주스로 많이 갈아 먹거나 비트 그렇죠. 물김치, 샐러드 네. 요 정도만 네. 알고 있는데 색깔이 예쁠 것 같아요. 오, 네.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재료 네.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재료 뭐 간단하죠. 네. 비트
요거트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그릭 요거트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물 준비해 주시고 팬케이크 가루, 또 버터를 둘러서 구워줄 거라서 버터 약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요리 시작해 볼까 봐요. 네. 만드는 방법 워낙 간단하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물에 그릭 요거트 섞어주시고요. 좀 고소하면서 촉촉한, 그리고 약간의 이제 산미가 또 느껴지기 때문에 비트를 넣었을 때도 잘 어울리고요. 그릭으로. 네. 잘 섞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팬케이크 분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팬케이크 맛있는데. 부드러워서. 자, 이렇게 이제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섞어주시고요. 너무 또 많이 섞게 되면 점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시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비트가 들어가요. 네, 비트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넣어주시는데 너무 크게 썰면 또 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납작하게 나박썰기 정도 크기 맞춰주시면 되고요. 가루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썰어서 넣는군요. 네.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씹히는 맛도 있고 촉촉하기 때문에 이제 드실 때 이제 목이 메이지 않으면서 여기에 이제 꿀만 또 시럽만 살짝 뿌려 드시면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섞었습니다. 그럼 색이 살짝 나오면서 약간 그죠? 약간 붉은기가 돌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달군 팬에 버터를 둘러주시고요. 맛있겠다. 소리만 들어도 그렇죠? 이 버터 두르면 끝났거든요. 팬케이크 좀 만들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쉽네요.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그렇죠. 자, 버터 두른 팬 위에다가. 네. 근데 저게 밀가루에 버터에 저게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일단 비트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워낙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비트가 센가 보다. 이름 자체부터가. 맞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는요, 혈관에 들어있는 독소를 바깥으로 빼주는 아주 유명한 성분인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요, 베타인이라든지 질산염 성분 같은 경우는 혈전을 녹여주고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 속에 있는 무기 질산염은요, 체내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뀌는데요.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비트 그냥 생으로 많이 먹거든요. 익히게 되면 혹시 영양소 파괴 이런 거는 없을까요? 생비트에는 약간 사실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너무 센 거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15분 정도 삶거나 찌시게 되면 영양성분 자체를 조금 더 쉽게 섭취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니 저같이 이렇게 위가 좀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선생님이 딱 맞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릇하게 팬케이크 구워졌어요. 네, 구워졌으면은요, 색감도 약간 이제 주황색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꿀을 살짝만 뿌려가지고. 맛있겠다. 저거하고 커피하고 같이 마시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의 손님께 한번. 제가. 전가요? 네, 진짜 배달을. 어머, 이런 영광이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냄새 풍겨놓고 진짜 딱 이름만. 이거 어떡하지? 뭐 3개인데, 보니까. 네, 제가 일단 그러면. 자, 제가 일단 먼저 맛을 볼게요. 근데 색상이랑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네. 부럽죠? 네. 이래서 씹히는 맛도 굉장히. 네, 이래서 손님이 좋은 아삭아삭할 거야. 거야. 잠시만요. 그 비트 씹는 소리도 들리네요. 소리 자체가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그죠? 그렇죠. 주말에 아침식으로. 비트는 그냥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는 게 먹기도 쉽고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색상도 혈관 해독 특급 밥상 제안을 해드렸고요. 네네. 우리가 혈관 해독을 하는 건 혈관 독소로 인해서 혈액이 이 혈관이 막히고 고혈압 같은 거 생길까 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갱년기 이후에 고혈압을 더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갱년기 이후에 고혈압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요,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게 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중년 이후에 이 고혈압 유병률 자체가 점점점 증가하다가요, 80대가 되면 남성보다 2배 이상 고혈압 환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억울해요. 뭐 근육 질환, 혈관 질환 이런 것만 나오면 최다 갱년기 하시는데. 맞아.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아니, 진짜야. 이거 나이 먹고 늙는 것도 서러운데 혈압까지 높아진다니까 정말 더 혈압 오른다. 아니, 80대가 되면 이랬잖아요. 여성은 80대가 되면 여성이 더 많이 살아있어. 그래서 그런가? 통계적이니까 그런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갱년기 이후가 되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여성 호르몬 자체가 감소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혈관을 건강하게 유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몸속에 들어있는 여성 LDL 콜레스테롤인지 수치 자체, 지질 형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소시키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성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고혈압이든지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니까 고혈압 관련돼서요, 여성이 남성보다 2.1배 정도, 2.3배 정도 고혈압성 질환에 의해서 사망할 확률이 더 높고요. 또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비율 자체도 1.1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네, 배 선생님 이렇게 걱정만 무서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 해독할 수 있는 방법도 최광비를 통해서 알려주셔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도 작고요, 혈관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식품 자체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 약간 베리류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말린 게. 그러니까요. 향 맡아보면 말려놓은 한약재 같기도 한데. 알싸한데 그죠? 구기자 아닐까요? 이거 구기자 맞습니다. 한약재도 쓰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약재인 구기자입니다. 아까 임지연 씨도 생활에서 한번 드셨던 것이 이 구기자였던 것 같은데요. 예. 구기자가 그러면 뭐 해독이나 고혈압에 좋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구기자는요, 예부터 인삼, 하수와 같이 3대 명약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의학서인 본초 과목에 보게 되면요, 구기자를 꾸준히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 늙지 않게 만들어주고 기운을 또 유지를 잘 시켜주고요, 근골을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징슈황제가 불로초를 찾았다고 많이 유명하잖아요. 지금 불로초를 찾는 중에 이 구기자의 효능의 상태가 좋기 때문에 불로 장생을 위해서 많이 먹었다고도 알려져 있죠. 다른 건 모르겠고 임지연 씨, 네. 저보다 3살인데 한 15년은 어려 보이지 않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안 미모의 비결이 혹시 구기자인가요? 당연히. 젊어지는 비법이 있었네. 임지연 씨 말고도 이 구기자를 즐겨 먹는 스타들이 있다면서요? 네, 구기자를 즐겨 먹는 스타들이 뭐 아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마돈나라든지 미란다 커도 또 구기자를 건강을 위해서 즐겨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돈나가 65세고요. 미란다 커가 40세거든요. 근데 사진 보면 뭐 아직도 뭐 정말 늙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야, 마돈나, 미란다 커, 임지연. 네. 야, 구기자 구체적으로 혈관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구기자 속 성분인 아미노산의 하나인 베탄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속의 지방과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을 예방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이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요, 지방이 있으신 분들, 특히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되시게 되면 지방간을 해소시켜주고 몸속에 있는 전신 지방이 축적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인 성분이라는 게 혈관 속 지방에 달라붙어서 배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설명만 드려가지고는 또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같은 조건의 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 보시게 되면 물 위에 지방과 기름이 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루를 준비했는데 밀가루, 녹차가루, 그리고 구기자가루를 준비를 해서 동시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조금씩 뭐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뭉쳐서. 뚝뚝 떨어지네. 네. 어머, 어떡해. 이번엔 녹차가루인데요. 기름하고. 그러네요. 작은 덩어리로. 예, 마지막으로 구기자가루입니다. 우와. 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덩어리째 저렇게 떨어지는군요. 보시면 세 가지를 비교해 보셔도 아실 수 있겠죠. 네. 구기자가루가
지방을 흡착해서 이 덩어리로 떨어지는 효능 자체가 정말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기자 분말을 섭취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지방을 안고 배출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이 구기자 속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라든지 베타인 성분 자체가요, 이 혈관 속에 들어있는 지방 자체를 흡착을 해서 노폐물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덩어리로 이렇게 탁 떨어지는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복용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6주 동안요, 아주 고콜레스테롤 식단을 하시면서 구기자 추출물을 실제로 이제 섭취시킨 동물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랬더니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HDL 콜레스테롤이 좋아졌다는 의미는요, 혈관벽에 이제 과도하게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이제 없애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게 HDL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요,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낮아진다면은 고혈압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쥐를 유발을 시켜가지고요. 여기에 9일 정도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요. 혈압 자체, 수축기 혈압이요. 183.9에서 145.4로요. 38.5mg 정도가 감소했던 실험 결과를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 베타인 성분이 구기자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닐 텐데 다른 식품 말고 저희가 구기자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예, 베타인 함량이 구기자에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지 또 월등히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좀 비교를 하는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진숙에는 100g당 1.09mg 들어있고요. 돌미나리에는 1.01mg. 또 구기자에는 베타인 성분이 10.52mg,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기자 먹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베타인뿐만 아니라요, 구기자 속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 역시 혈압을 낮추면서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역할에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 칼륨, 철분 역시 이제 혈압을 낮추고요,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 그리고 혈관 속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된다. 구기자 차로 이렇게 여기서 마시는 거구나. 나 미리 마셔가지고 좀 드시죠. 네네. 맛이 괜찮은데 구수하니? 맛있죠. 구수하고 건강한 맛? 그쵸? 먹기 시원하게 좋아요. 마시죠.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맛있는데요? 네, 시원하게 이렇게 그러게요. 보리차 마시듯이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구기자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곳에도 뭔가 또 좀 효능이 있나요? 우리 몸속의 혈관 자체가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뇌혈관이 좋아지게 되면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74명에게 11주간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시킨 결과요, 주의 능력과 인지 능력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구기자가 혈관 속 찌꺼기하고 노폐물을 침착되는 것을 막아서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인지 기능,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뿐만 아니라요, 이제 구기자가요, 혈관 비만과요, 전신 지방 및 지방간을 이제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 29명한테요, 2주간의 구기자 음료를 120ml를 섭취하게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식후 에너지 소모가요, 10% 정도 증가를 했고, 허리둘레가 5.5cm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또 동물 실험에서는요, 구기자 추출물을 하루 이제 킬로그램당 0.5g씩 투여를 했더니 간세포 수치가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즉 간세포 수치도 이제 간세포의 이제 혈액 검사 수치도요, 좋아졌다고 합니다. 즉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치매, 비만, 혈관, 간, 제가 염려하는 것들에 다 정말 좋은 명약인데, 그렇다고 해도 뭐 먹을 때
혹시 뭐 주의할 점 같은 거 없을까요? 구기자는 이제 수용성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끓여서 드시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신부라든지요, 또 특이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오늘 혈관 독소를 제거해서 혈관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오늘 나와서 도움이 좀 만족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손님 접대도 잘 받았고요. 거기다가 이름은 구기자지만 이 혈관도 펴라, 인생도 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들께 여쭤본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손님 이거 싸드릴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포장 가능합니다. 네네네. 나가실 때 저쪽에서 포장.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좀 쌀쌀하니까 야 네. 이대로 또 추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금방 추워지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그냥 가벼운 반팔 입고 나오시면 정말 춥다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칠 수 있는 카디건도 하나 챙기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